명절 아침,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서가 올해는 꼭 올 거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어. 네, 엄마. 처갓집 먼저 들렀다가 오후에 분명히 갈게요. 장모님이 먼저 인사드리고 가라고 하셔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운전하고. 매년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었어요. 당연히 늦게라도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밖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음식 다 식었다. 죄송해요, 엄마. 장인어른이 술을 권하셔서 좀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이 더욱 서글퍼 보였죠. 아직도 기다리세요? 옆집 할머니가 들러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직이요. 곧 올 거예요. 이제 그만 기다리고 같이 드시러 우리 집에 오세요. 매년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나타날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갈비찜을 담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명절이 이렇게 외로운 날이 되어버렸을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 우연히 아들의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 당일 처갓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보니 아들네 가족은 모두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 보세요? 옆에 있던 동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아들네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아이고, 민석이네 가족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처갓집에서 명절 보낸 거예요? 응, 그런가 봐. 나한테는 오후에 온다더니. 말끝을 흐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명절 당일 나중에 갈게요라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내내 처갓집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갈비찜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세상에, 그래도 전화라도 했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자기들 편한 대로만 살아요. 친구의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댓글들을 읽어보았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셨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건강해 보이세요. 모두 아들 가족과 처가의 화목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한 미안함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명절이면 꼭 집에 왔었는데 요즘은 다들 처가에 먼저 가는 게 트렌드래요.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요? 그런 것 같아. 장인이 사업을 크게 한다더라고. 친구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시겠네요. 아들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다 그렇게 변한다더니. 사진 속 아들은 제가 알던 아들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어울리며 마치 그곳이 진짜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친구야, 혹시 내 아들한테 전화해 볼래? 왜요? 지금요? 응, 혹시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는지. 갈비찜 데워 놓을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온다고 했으면 진작 왔을 거예요. 여름이 시작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그리워질 때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에는 매년 여름마다 함께 바다로 떠났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죠. 민서가 요즘 더위는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에어컨 덕분에 괜찮아요. 어머님은 농사일 하시느라 많이 덥죠? 그래도 괜찮아. 참, 올해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미묘한 호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좋겠구나. 오랜만에 나도 함께 가면 어떨까? 또다시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싶었어요.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특별히 휴가비도 지원해 주시고.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는 한 번도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처갓집과 함께 가는 거였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명절 때도 손주들 볼 때도 항상 듣던 말이었죠. 그래,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은 언제 오는 거니?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회사 사정으로 이번에만 같이 가자고 하셔서. 엄마도 아시잖아요. 장인어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아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다. 잘 다녀와. 손주들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핀나리 꽃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씨,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 간다고 해서요. 아이고, 좋겠네. 영자 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고개를 가로젓자 할머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처갓집이랑 간대요. 장인이 회사 사장이라 휴가비도 지원해 준다네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돈 많은 쪽으로 기울지. 우리 아들도 처가 쪽만 챙기더라고요. 위로가 될 줄 알았던 말이 오히려 현실을 더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자 씨, 우리라도 여행 한번 가요. 복지관에서 이번에 설악산 가는 프로그램 있다던데. 그래요. 한번 알아볼게요. 할머니의 제안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제 삶을 찾아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아들과 함께 여행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갔다 와서 손주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문자로 온 아들의 말에 간단히 응, 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다음에라는 약속에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시골 사이의 거리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다니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어요. 민서가 어디로 이사하는 거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 있어?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회사랑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알아보면 좋을 텐데.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사실 처가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 여러 번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도 엄마 근처에 살 거예요. 자주 볼 수 있게요.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처가 쪽이라. 그럼 여기서는 더 멀어지는 거네? 네. 강남 쪽인데 장인어른 회사와 가깝고 집값도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후 아들의 생활 반경이 처가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좋은 집 구하길 바란다. 엄마, 죄송해요. 그래도 가끔 찾아뵐게요. 다시 그 가끔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아들네 새집들이에 초대받아 찾아갔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로 환승에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 아들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길은 잘 찾으셨어요? 그래, 내 설명대로 잘 찾아왔다. 새 집 정말 좋구나. 실내를 둘러보니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멋졌죠. 여기가 요즘 뜨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세계를 아들이 경험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런 세계에 저는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도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보내주신 송이버섯으로 특별히 요리했어요. 맛있겠구나. 고맙다. 식탁에 앉으니 며느리의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들이 주방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온 것이 갑자기 민망해졌어요. 아, 이거 장모님이 보내주신 와인이에요. 어머니도 한 잔 드셔보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소주가 더 익숙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여기서 우리 처가까지는 15분 거리예요. 주말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서 손주들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3시간 거리의 저와 15분 거리의 처가. 이 사이에서 아들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엄마도 자주 오세요. 손주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미 제 자리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본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지만 그 이후로는 영상통화로만 아이들 얼굴을 보았어요. 문득 손주들이 그리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요즘 애들은 잘 크고 있니? 사진으로만 보니까 더 보고 싶네. 네, 다들 잘 자라고 있어요. 지우는 이제 한글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정말 할머니가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데리고 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거절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애들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요. 거리도 멀고 길에서 애들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들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나 봅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 그게 요즘 지우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영어학원도 다니고,
시간이 잘 안 맞네요. 이런 대화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 항상 비슷한 이유였어요. 알겠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대충 이해는 된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영자 씨, 뭐 그리 한숨을 쉬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또 못 온대요. 아이고, 그 마음 이해해. 우리 아들도 애들 데리고 명절에만 겨우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위로의 말이었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을 열어보니 사부인 집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화로는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처가에는 갔다 왔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순간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방금 며느리가 사진을 보냈는데 처갓집에 다녀왔다면서? 아, 네. 장모님이 애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들렀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사돈댁에 보내려던 사진들을 제게 보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우리 집은 멀어서 못 오는데 처갓집은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그게 처가가 가까워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고 애들도 할머니네보다 외할머니네를 더 편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어색해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손주들이 저보다 처가를 더 편하게 생각한대요. 그럼 그렇지. 자주 만나는 쪽이 더 친해지는 거야. 우리 며느리도 애들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가더라고. 전화를 끊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내리쬐는 가운데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잡초를 뽑고 수확할 채소를 살펴보았죠. 영자 씨, 오늘은 해가 너무 뜨거운데 좀 쉬었다 해요. 괜찮아요. 이것만 끝내고 들어갈게요. 땀을 훔치며 대답했지만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쓰러지기 직전 이상하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최 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다행히 열사병이고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수액 맞으면서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였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아니요, 바쁠 텐데 괜히 걱정시키지 말아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엄마가 좀 병원에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더워서 밭에서 좀 쓰러졌는데 열사병이래.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네가 바쁜데 올 필요 없어.
하지만 2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혼자 농사일하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다니까. 그냥 조금 더워서 그랬어. 농사일은 꾸준히 해야지. 며느리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아들과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언제 이렇게 컸니? 어서 들어와라. 손주들이 반가운 마음에 몸이 피곤한 것도 잊었습니다. 손주들은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 할머니가 오래 살았던 집이란다. 너희 아빠도 여기서 자랐지. 아이들은 금세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좀 쉬니까 괜찮아졌지. 아들이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애들을 며칠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손주들을 맡기려고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이틀만 봐주시면 돼요. 금방 다녀올게요. 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들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애들도 잘 놀고 밥만 챙겨주시면 돼요.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무슨 급한 일인데? 회사 일이요. 장인어른이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또 사돈 떼기 일이구나. 아들은 미안한 듯 웃으며 손주들의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예상보다 짐이 많아 보였어요.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할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손주들이 제게 달려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뻤어요. 할머니, 우리 저녁 뭐 먹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니?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손주들을 맡겼다는 사실이 아프게 남았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둘째 손주 지훈이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다쳤니? 어디 보자. 할머니, 아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훈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첫째 지우도 옆에서 심심하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 저는 배고파요. 언제 밥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준비해 줄게. 두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이 났습니다.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지만 쉴 틈도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아이들이 잠들었죠.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는데 문득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언제 돌아오니? 애들이 많이 놀아서 이제 잠들었어. 엄마, 죄송한데 일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뭐라고? 일요일까지라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렸어요. 배경에서 웃음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업체 관련 미팅이 길어져서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지금 어디야?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미팅 후 식사 자리예요. 아들이 술 마시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미팅보다는 회식에 가까운 분위기였어요.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힘들구나.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틀 넘게 두 아이를 돌봐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잠에서 깬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지윤아? 아빠 언제 와요? 내일 올 거래. 조금만 더 자자. 지훈이를 다시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장인을 돕는다며 저를 뒤로 미루고 저는 그런 아들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 이게 우리 모자의 현실이 된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어떻게든 잘 돌봐줄게. 사흘째 아침, 아직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이제는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발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 버거웠죠. 할머니야,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아빠한테 전화해 볼까? 아이들이 점점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서가 네가 오늘 온다고 했잖아.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복잡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장인어른 사업 문제가 생겨서 좀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인 사업? 그게 뭔데 그렇게 급해서 어린 자식들까지 맡기고 가는 거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아이들을 맡긴 것도 모자라 이틀을 넘겨 사흘째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실은 장인어른 회사의 투자자를 만나러 갔다가 계약이 길어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 나는 네 장인 사업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애들 데리러 올 건지 물어보는 거야. 제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나 봅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갈게요. 장인어른께서도 너무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네 장인이 미안해할 게 뭐가 있니? 날 불편하게 만든 건 네가 아니냐?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사업 확장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한테 애들을 맡기고 약속한 날짜에도 안 오는 게 정당하다는 거니?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화났어요. 아니, 괜찮아. 할머니는 안 화났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가 일이 우선이고 저는 항상 뒷순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손주들을 데려간 후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느꼈던 부담감과 죄책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 없이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영자 씨, 집에 있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불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막 손주들 보내고 쉬고 있었어요. 힘들었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아요. 그래도 이해해요.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화를 나누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용품을 사러 갔던 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야 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최 씨 아주머니, 저는 항상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그렇게 잘 키웠는데? 제가 더 잘해줬으면 아들이 지금처럼 처갓집에 매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 씨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집안이 부자라며? 아들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네, 사돈어른이 사업을 크게 같이 하더라고요. 아들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요새 젊은이들은 다 돈 보고 움직이는 세상이야.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덕분에 손주들 보셨으니 위안이 되지 않아요? 물론이죠. 그래도 가끔은 아들이 저보다 처가를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서운해요. 저도 모르게 숨겨둔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세대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니 돈 많은 쪽으로 기울 수밖에. 그런가요? 저는 항상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게 풍족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처가와 비교되면서 더욱 그 차이를 실감했어요. 영자 씨,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용돈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기에 망설여졌지만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전화하시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바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는 사무실 소음이 들려왔어요. 그게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네? 무슨 부탁이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 감지했는지 아들의 말투가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대출 이자가 좀 밀려서 이번 달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한데 지금 우리도 형편이 좀 어려워요. 집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 미안하구나. 그냥 잊어버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손을 벌린 적 없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한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 투자 때문에 좀 빠듯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인 회사 투자라니? 자신의 형편은 어렵다면서 어떻게 장인 회사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장인 회사에는 투자하면서 어머니 이자는 못 도와준다는 거니? 아, 그게 장인어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취직하려면 주식도 좀 사야 해서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2달 전 아들과 며느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니 어떻게 새 차를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 아들한테 돈 얘기했어? 옆집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안 된대요. 자기들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뭐가 어려워? 새 차도 샀다면서? 우리 아들도 그래. 처갓집에는 선물 사느라 돈 쓰면서 친정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옆 동네 김씨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났어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돈 있는 쪽으로만 기울지. 평소와 다른 아들의 전화에 놀랐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무적인 톤이 아닌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항상 시간 있지. 무슨 일이니? 퇴원 후 아들이 저를 찾는 일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의아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처가에서 식사 자리가 있어요. 장인어른 사업이 잘 풀려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엄마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갓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저를 초대한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동안 아들의 처가와는 한 번도 식사를 함께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까지 가야 하니? 너희 처갓집 행사에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장인어른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회사가 상장되어서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라서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간 아들이 처가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서운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초대를 받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난 그런 자리 어색할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고급 한정식으로 예약했어요. 아들의 말에 더 망설여졌습니다. 부유한 처가 가족들 사이에서 소박한 시골 출신인 제가 어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영자 씨, 한번 가보세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 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아들이 초대했으니 가봐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왜 안 왔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머니의 조언이 일리는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히고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갈게. 몇 시에 와서 나 데리러 갈 거니? 토요일 오후 6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녹색 정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챙기지도 않더니 처가 행사 때문에 부르는구나. 아직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유한 처가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 걱정도 됐어요. 식사 자리를 하루 앞둔 오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내일 모임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그냥 그 녹색 정장 입으려고. 다른 옷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불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느낌이었어요. 저기, 엄마,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말해봐. 내일 모임에 가시기 전에 혹시 백화점에 들러서 명품 가방이나 옷 하나 사 입고 오시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명품이란 걸 가져본 적 없는 제게 뭘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명품. 내가 어디서 명품을 사? 그런 거 살 돈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엄마 쪽팔리게 왜 그러고 오셨어요? 명품 하나 정도는 입고 오셔야죠. 제발 가난한 티 좀 내지 마세요.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모습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명품을 걸쳐야 그 사람들에게 예의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야? 넌 내 자식 맞니? 엄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고위 인사들도 많이 초대하셔서 분위기에 맞게 입으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촌스럽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구나. 아들은 흥분한 제 목소리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명하려는 말투가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좋은 자리니까 예의를 갖추자는 의미였어요. 예의? 내가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게 예의가 없었다는 거니? 내가 부자 처가를 만나더니 이제 어머니의 모습까지 바꾸고 싶은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과 제 사이의 간극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자리에 어울리게. 알았다. 그 식사 자리 내가 안 갈게. 네 부끄러운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질 일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제 모습 자체가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영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우연히 들른 최 씨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보고 명품 하나라도 걸치고 오래요. 제가 그 모습 그대로는 부끄럽대요. 결국 아들의 설득으로 처가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여러 날 고민 끝에 결혼식 때 입었던 녹색 정장을 다림질에 입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이거면 충분하지. 나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옷이야.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명 실망감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오늘 모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니? 장인어른 회사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요. 모두 사업 관련된 분들이라 조금 격식 있는 자리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엄마, 처가에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장인어른이 매우 체면을 중요시하셔서. 나더러 뭘 조심하라는 거니?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아들은 운전대를 꽉 쥐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냥 대화할 때 경제 얘기나 투자 얘기가 나오면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심해야 할 짐을 옮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뭘 모르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여기가 오늘 모임 장소예요. 장인어른이 예약하신 곳이에요.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처가 쪽 장모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지만 그 시선 속에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늘 사업 성공 축하하는 자리인데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네요. 자리에 앉으니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가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저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 어머님이시죠? 아들 자랑이 많으시겠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식사가 시작되고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이끌고 계셨어요. 아들은 계속 처가 식구들 주변에서 웃으며 대화하느라 제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죠.
우리 사위가 이번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줬어요. 덕분에 회사가 상장할 수 있었죠.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는 장인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민석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거죠. 말을 마치자마자 장인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흘끗 내려다보더니 옆에 있던 장모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나저나 사위, 이번에 사업이 잘 풀렸으니 사부인 옷 한 벌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의 말은 분명 호의로 한 것이겠지만 제 옷차림이 그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다는 뜻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옷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백화점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음에 함께 가시죠. 사부인의 말에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네, 장인어른.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무안함의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도 지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른 손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네, 작은 텃밭이 있어서 채소 조금 기르는 정도예요. 그러면 건강에는 좋으시겠네요. 우리같이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들은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대화는 이어졌지만 저는 점점 더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주변의 화려함과 제 소박함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꼈어요. 아들의 시선이 가끔 제게 와도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지날 무렵 테이블 분위기가 점점 경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장인어른을 중심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열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만 말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죠. 요즘 강남 부동산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더군요. 지난달에 매입한 건물이 벌써 10% 가까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저도 청담동 상가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네요. 테이블 주위의 대화가 모두 투자와 자산 증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끼어들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부인께서는 이런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갑자기 사돈 어른의 친구로 보이는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간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소박하게 살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은 주부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니면 아드님이 관리해 주시나요? 당황스러움에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아, 특별히 관리할 자산이 없어서요.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일로 바쁘셔서 그런 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렇군요. 시골 생활도 나름 여유롭고 좋을 것 같네요.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사부인이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대단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해요. 지난번에 가입한 사모펀드가 괜찮더라고요. 사부인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다시 투자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장인의 옆에서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남겨진 듯 했죠. 영자 씨, 농사일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편하지 않나요? 처가의 친척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주제였어요. 작은 텃밭이라 대부분 손으로 해요. 기계 쓸 정도는 아니라서. 아이고,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우리 시골 친척들도 농사 짓는데 늘 허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투자와 경제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인의 인정을 받고 있었고, 저는 그런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처가와의 불편한 저녁 자리를 겨우 버티고 나온 순간이었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엄마, 오늘 모임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다들 좋은 분들이더라. 아무 말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던 아들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엄마, 근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명품 하나 정도는 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옷 잘 입는 사람도 아니고 명품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인데 뭘 그러니? 장인어른이 엄마 보고 옷 좀 선물해드려야겠다고 할 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했다는 거지? 네 어머니가 촌스럽고 가난해서 부끄럽다는 거구나.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자리에 맞게 좀 신경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온 제가 이제는 아들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나 싶었어요. 네가 한 짓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처가 눈치 보느라 어머니는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는 내 옷차림까지 부끄러워하는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를 이만큼 키워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가 부끄럽다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 처가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비통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 이제 나한테 오지 마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차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네가 처가 편에 서기로 한순간부터 우리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해.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동안 아들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사촌 동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일을 잊고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문득 어제의 기억이 밀려왔죠. 할머니, 왜 혼자 가세요? 아들은요? 그냥 친척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은 바빠서.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관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데.
노부부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어제 아들과 크게 다퉜어요.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식이랑 다투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낯선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들이 처가 눈치만 보고 저를 부끄러워해요. 명품 옷 입고 오지 않았다고 창피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소리를 어머니한테 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어요. 우리 아들도 처갓집만 챙겨요. 설날에 우리 집엔 1시간 있다가 처갓집에 이틀 묵더라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도 점점 정리되어 갔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야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복지관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 생겼는데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습관도 사라졌어요. 마을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죠. 영자 씨, 이번 주 발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직 가사가 다 외워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복지관 노래교실 선생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과 단절된 시간 동안 새로운 활동들로 마음을 채우려 노력했어요. 걱정 마세요. 영자 씨는 목소리가 좋아서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일부러 피했어요. 영자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설악산 구경 가요. 복지관에서 단체 여행 간대요. 좋아요. 저도 참가 신청할게요. 오랜만에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내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들 연락만 기다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 시간을 소중히 쓰려고요.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마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자기 삶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도 우리 인생 즐겨야죠. 맞아요. 그동안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가려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문득 손주들 얼굴이 그리워졌지만 그 마음도 금방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들과 관계를 정리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 보낸 긴 메시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열어봤죠.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처갓집만 챙기고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던 제 모습이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이제 와서 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답장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최 씨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 씨,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또 같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으면 한번 기회를 줘봐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아주머니 말도 맞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화해하면 또 저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복지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시 실망을 얻게 될지. 영자 씨,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그동안 영자 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밝아졌는지 보면 뭐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흘째 아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영자 씨, 생각 정리됐어요? 아들한테 답장은 했어? 아직요. 솔직히 좀 두려워요.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전처럼 실망하게 될까봐. 정씨 할머니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내 생각엔 너무 기대하지 말고 만나보는 게 좋겠어. 변했을 수도 있고 안 변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는 말고. 그래요. 지난번처럼 너무 아들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에 있을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짧은 메시지였어요. 보냈어요. 토요일에 오겠대요. 잘했어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날 밤 어떻게 아들을 대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용서하고 모든 걸 덮어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냉담하게 대하는 것도 원치 않았죠.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가 바뀌었으니 우리 관계도 바뀌어야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달 동안 스스로를 돌보며 지냈더니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영자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네가 먼저 손 내밀 필요 없어.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지켜봐야지. 최 씨 아주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며 격려 전화를 해준 거였죠. 네, 아주머니. 이제 저는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설정할 거예요. 약속한 토요일 오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죠. 표정이 많이 수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들어와. 나야 늘 그렇지. 니는 어떻게 지냈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라면 제가 먼저 무언가 물어보거나 챙겨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가 눈치도 안 보고? 예전과 달리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장인어른이 회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처가에 쏟았던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헛되어진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반성이었지만 처가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찾아온 것 같아 씁쓸했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은 거니? 처가에서 위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엄마를 생각하게 된 건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제가 뭘 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차를 따라주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해진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제가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이제는 예전처럼 엄마를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난 이제 내 삶이 생겼어.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무조건 용서하고 반겼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서로 기대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저는 아들과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도 제가 변화한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관계의 거리를 두고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보다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제 모습도 아들로서의 그의 모습도 앞으로는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